네, 안녕하세요. 주홍 전문가입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관련 이슈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게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국가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보시면 그죠? 지금 전 세계 매장량 1위를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제가 체크를 해 드렸고요. 그 이제 밑에 국가들을 보면 이제 이란이 있고 그리고 카타르, 이제 불의 나라를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도 이제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의외인 점도 있는데 미국이 매장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천연가스 매장량을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상위 국가들은 러시아도 그렇고요. 뭐 중동 여러 국가들의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과 아무래도 사이가 좋기보다는 맞서거나 반목하는 그런 국가들이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천연가스 문제는 언제든지 정치 무기화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 무기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EU 국가를 보시면은 참 놀랄만하게 진짜 정말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이제 천연가스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금 100% 국가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죠. 라트비아도 거의 뭐 100% 수준이고요. 폴란드도 81%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절반 수준으로 뭐 나오고 있는데요. 왜 문제가 커지냐?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막강히 많죠. 그러면서도 EU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관심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독일의 위기가 EU 전체적인 위기로도 내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위기감 때문에 독일을 계속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제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이 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을 했을까? 사실 독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보는 아니지만은 이런 또 독일의 또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 의존도가 큰 자원, 천연가스가 보시면은 도표상 보시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뭐 원유야 사실 뭐 중동 쪽에도 있고 대체할 공간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팔라듐, 요것도 조금 반도체나 소재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팔라듐 관련 이슈, 그리고 니켈은 또 전기차 소재로 또 쓰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가 큰 이런 자원들은 언제든지 뭐 이슈가 이제 미국과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이슈로 불거지면서 또 테마적으로 계속 순환매를 돌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잘 유념해서 머리에만 가지고 계신다면 관련주 간략하게 관심 종목 리스트에 쫙 정리를 해 두시고 이러면서 순환매 확인하면서 미리 선침매로 들어가면서 또 단기 수익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나온다는 점 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벤치마크로 불리는 이제 네덜란드 TTF 선물 이제 9월물 이제 가격인데요.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보통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 난방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10월 완전 날 추워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12월 이후 연초에 다시 부각과는 한번 급등을 하죠. 보통 계절성이 많이 있어요. 천연가스란 자원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봄에 3월과 올해 4월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폭탄이 오고 가고 막 사망자 나오면서 전쟁이 점점 고조되는 이 시기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한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슈가 나온 게 6월 중순부터죠. 중순부터 보시면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95, 300유로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세 현재 흐름을 이제 줄 그어보면 거의 전쟁 이때 시기 위기가 고조되면서 진행됐을 때 시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또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또 노드 스트리머 또 가동 뭐 전기 보수를 한다 마나 이러면서 또 가동 중단에 또 있죠. 그러면서 또 겨울 앞두고 보면 이렇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또 한 번 더 급등의 요인이 이렇게 한 번 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 비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정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당분간은 기회가 많은 것이 바로 천연가스 관련주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 계절성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그런 이슈 연관이 짓는 거죠. 그러면서 가스관을 계속해서 러시아가 틀어 잠그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향후 수요에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천연가스는 지금 어떻게든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관련 기사 내용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또아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기 보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구실을 삼으면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절반 이하 계속 줄이고 있는데 5주 연속으로 지금 유럽 가스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내용도 요약해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면서 러시아가 EU를 상대로 전쟁에 따른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에너지 무기화로 맞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제가 천연가스 공급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를 통해서 유럽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사실 그 겨우겨우 봉합된 유럽 분위기가 다시 한번 와해를 시도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차적인 사항으로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 던졌듯이 독일이 왜 러시아 쪽에 천연가스를 절반 넘게 의존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말부터 사실 재생에너지 모범 선도국가였습니다. EU 중에서도 가장 선도국가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미 지금 2030년까지는 석탄 발전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전력의 이제 80%를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 총리가 아니고 과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 시절에 이제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 요 중간 가도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가도기 된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천연가스를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러시아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 메리트가 싸죠. 그러면 비용은 절감하면서 러시아를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 빡 제대로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겹치면서 독일이 참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혀서 지금 제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계속 기사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EU 평균치로 보면은 대략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너지 전환 가독이 이제 어쨌든 러시아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 이런 문제, 그러면서 전제,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 이러면서 지금 현재 독일 내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계속해서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투자의 명의 워렌 버핏의 행보가 정말 좀 주목할 만한데요. 사실 뭐 아리 백이니 뭐 신재생 에너지니 뭐 탄소 배출권 뭐 제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 시기에
천연가스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외신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사실 괜히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 기업을 매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지금 지분 매입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지금 증권당국에 냈고 그걸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제주고 증극이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떠봤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정말 어려운 정말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 OXY 이러면 뭐 다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관련 뭐 비슷한 그 브랜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커명이 이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겠고요. 이 기업은 이제 전통적으로 천연가스 쪽으로 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석탄이나 석유보다도 지금 많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인류가 지금 현재 그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화석연료로 전환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쉽게 해서 산업혁명에 다 오염을 시켜놨고 그죠? 이제 와서 뭐 친환경 얘기하는데 지금 뭐 중도국가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가 뭐 아프리카 등지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친환경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국가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려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전력 수급의 대안으로 보시면은 원전은 미국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방사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뭐 다른 나라에 이제 건설이야 뭐 프로젝트로 들어가서는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이렇게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관련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 흐름 한번 보고 한번 저희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미 지금 현재 지금 4월달 신고가 돌파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워런 버핏이 추가적으로 지금 20% 이상 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도 거의 가입 신고가를 넘기고 추가적인 파동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다 좀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천연가스가 오른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물론 1차적으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부차적으로 또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암모니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옵니다. 천연가스 부족이 왜 꼭 암모니아까지 연결이 되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천연가스에서 이제 암모니아는 이제 투자 원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 가격, 생산 가격이 암모니아도 비쌀 수밖에 없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비료 같은 경우에는 또 암모니아가 원료로 해가지고 질소 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당연히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거나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면 질소 비료 가격도 급등하고 이게 또 수급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우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비료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상반기 랠리를 많이 봤죠. 농산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비료가 뿌려져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해서 이런 비료 가격이 급등이 되면은
결국 농산물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한번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또 관련주가 추려지죠. 화학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농산물 관련주, 식량 관련주, 비료 관련주는 또 당연히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섹터를 크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물론 많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다 탑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는 차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주봉 차트가 되겠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재료나 이슈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주봉 차트가 현재 어떻습니까? 신고가 흐름을 지금 현재 갱신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겨우 보시면 작년도 고점대를 이제 넘어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그죠? 장기 240선 이게 보통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인데요. 이쪽에서 결국 돌아서면서 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쉬어간다는 점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로바로 매수를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대 근처에서 조정을 줬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작게라도 모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 재료가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최근 나온 이슈를 보면 이제 비상장사예요. 포스코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합병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 이제 초죠. 내년 1월 예정인다고 한데 당장 사실 보면 뭐 이 관련해서 뭐 수급적인 부담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너무 이게 물량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발행 주식 중에 거의 이제 한 절반 가까이 43% 이제 심주 발행을 해서 이제 포스코 에너지 주주에게 이제 배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병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면 주목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 뭐 과거에 많이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LNG 가스를 이미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의 소비자까지 이제 유통하는 과정을 거의 이제 일관성 있게 완전히 유통 과정을 꽉 다 잡아버리죠. 일관적인 체계, 공급 체계망을 이제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간 거의 매출 수준이 거의 40조 규모까지 증권가에서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현재 한 단계 더 밸류업이 되겠다. 주가 이렇게 중기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수준이 높지만 조정 심하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관련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주홍 전문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